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사전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수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또 뭐 뉴페이스가 이제 등장을 하셨는데요. 네. 앞으로 양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양도나 상속이나 증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모든 부분을 전담해 주시는 세무사님을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양도상속 증여 관련해서 이제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 세금 사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제로서 늘어난 아파트 직거래가 이제 뭐냐면 직접 거래하는 거죠. 네, 공인중개사 안 통하고 직접 거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직거래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최근 어제도 이제 뉴스에서 나왔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직거래에 대한 부분이 실제 시가보다 낮은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부동산에 대한 가치와 떨어지는 부분과 네.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과 이런 직거래에서 낮은 거래로 많이 네. 일어나고 있다 네네. 부분이 이제 뉴스나 네. 기사나 많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래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많다라기보단 네. 지금 뭐 이 기사에서도 보시면 한 10건 중에 한 건에서 두 건 정도 네네. 낮은 거래로 지금 직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네. 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이런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지금 뭐 10억짜리를 우리가 뭐 사고 판다라고 했을 네. 때 보통 이제 중개 수수료 보수가 뭐 10억에 대해서는 약 0.9%, 뭐 매수자 매도자가 900만 원씩이니까 약 1,800만 원을 네. 절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렇게 직거래를 하고 저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이유는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네.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버들도 한몫을 한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했었을 때의 네. 양도세하고 네. 증여세하고 잘 비교를 해가지고 네. 잘 접근하면은 일단 굉장히 큰 금액을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가 지금 계속 시행이 되고 지금은 한시적으로 이제 내년 5월 10일까지 배제가 되어서 좀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불과 5월 10일 이전에는 3주택 이상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최대 세율 80%가 넘는 세금까지가 부과가 되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세금이 높아서 증여를 못 했는데 너무나 양도소득세 부과가 과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특수관계인 간에 저가로 거래를 한다거나 양도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특수관계가 아닌데 실제적으로 저와 이상화 세무사님은 비특수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만나서 조금 낮은 가액으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자 시가보다 서로 바꾸는 거잖아요. 교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뭐 부동산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실제 뭐 실거주 목적이든 아니면 나는 세금이 너무 부담되니까 좀 다운 계약서를 쓰고 우회적으로 대금을 받는 걸로 해서 이런 거래도 간혹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국세청이 좀 포착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뉴스에도 나오다시피 서울 아파트 거래 10건 중 한 건은 직거래에 해당을 한다. 네,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일단은 직거래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굉장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들끼리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사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낮은 시가보다 낮은 직거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렇고 국세청에서도 이거는 특수관계 간의 거래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특수관계가 아닌데 시가가 20억인데 한 16억에 거래를 했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상 탈세라는 거죠. 사실상 탈세 아니면은 이렇게 20억보다 16억으로 낮게 거래하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뭐 우회적으로 양도대금을 더 받는다던가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수관계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특수관계자끼리의 시가보다 낮게 매매 가격을 체결을 했었을 때에 어떤 부분이 생길 수 있는지. 일단은 특수관계 간의 거래는 이제 크게는 세 가지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증여로 하는 것보다
낮은 거래가액으로 진행을 했을 때 네.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이제 네. 시가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낮은 취득세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점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의 이 부분을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네. 특수관계인 간에 내가 저가로 양도한다라고 했을 때 뭐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이제 자녀한테 시가 10억짜리를 7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 네. 이 경우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 양도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 간의 거래로 인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7억의 매매 대금을 받았어도 10억에 맞습니다. 양도한 것으로 다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네. 두 번째 자녀분 같은 경우는 내가 시가 10억보다 낮은 거래인 7억을 지급하고 사왔으니까 네. 요 3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냐 안 되냐. 네, 이 부분을 이제 두 가지 규정을 활용을 해서 네네. 특수관계인 간의 이제 저가 양도를 네.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확실한 건 취득세는 적게 낼 수 있는 거고. 적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하지만 주의 사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네네. 대부분의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뭐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주택을 네. 전세 계약으로 돌리는 조건으로 해서 네네. 이제 실제 일부 차익만 주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취득세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네. 예, 증여세율은 조정 대상 지역이면 13%, 13.2%까지 가죠. 네네. 매매 취득은 뭐 1주택자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2%나 3%도 적용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증여로 되어버리면 증여취득세율로 바뀌게 그렇죠,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찌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꿈도 못 꿨는데 네네. 요즘에는 워낙 유튜버들이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거를 뽑아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로 계약했었을 때 양도세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으로 들어가서 네. 더 낸다 하더라도 네. 1주택이면은 그조차도 안 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루즈를 맞습니다. 짜고 맞습니다. 증여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잘 넘기게 되면 결국에는 취득세도 절감하고 다 좋고 자금도 10억 안 넘겨도 되고 7억만 넘겨도 되고 아주 행복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만 될 것 같으면 참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구세청장도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향으로 불거질지 참 모른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특수관계 간의 거래를 통해서 네. 앞서서 설명드렸던 부분처럼 어느 포인트에서 세금을 반드시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나옵니다. 네. 세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또 오해를 하시고 네. 본인 기준대로 이 정도만 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 맞아요. 라고 덜컥 그냥 계약하고 거래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직거래를 통한 직거래라기보다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를 고민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이 훨씬 세금을 더 절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네. 이게 사실 성공했다라는 말을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딱 맞춘 거대로 성공을 하게 되면은 네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꽤 크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 한 500만 원이 아니잖아요. 네. 뭐 억 단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전문가 비용 나 같으면은 네. 세무사 4명은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네. 뭐 세무사님에게 한 3분 이상의 네. 상담을 받아라. 네. 그리고 결국에는 원하는 게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가 양도일 뿐이고 네. 많은 분들이 저가 양도만 하면 무조건 세금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케이스마다 다르죠. 상황마다 네. 이 취득세와 양도세와 증여를 고려하며 간혹 가다가는 단순 증여가 훨씬 유리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부담부 증여가 훨씬 유리할 수도 있고 네네. 어떤 사안에는 저가 양도가 가장 최적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 네, 그 솔루션을 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한 3명 정도는 찾아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맞습니다. 3명 중에서 가장 느낌이 와요. 이 사람이다. 그럼요. 네, 그럼요. 라는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사람을 찾기 위한 비용이 들 거잖아요. 네, 상담 그럼요. 수수료가 들 건데 이 정도 금액을 아끼는데 이 정도 상담 비용은 반드시 투자해도 된다. 그렇죠. 라고 개념 방송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상담 받으시면서 네. 실제적으로 도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이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것이죠. 네. 또 다음 영상 또
뭐 깔끔하고 괜찮은 걸로 또 준비해 오실 거죠? 네,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한 뭐 양도상속 증여 쪽으로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이제 양도에서부터 또 뭐 상속, 증여까지 네. 알고 있으면 쓸모 있는 이런 세법 지식에 대해서 많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저는 박정수 세무사였습니다.